네, 9시입니다. 10월 26일 목요일 김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개장 전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희망은 있다. 9시 3, 40분까지는 힘들겠지만 그 이후에 반전이 있을지 한번 조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초부터 2차 전지줄이 많이 빠지죠. 그래서 요거는 신용 만기 연장이 안 되는 영향이 크다. 근데 이 고비를 지나면 이제는 만약 신용 만기 매물까지 다수화를 해버리면 시장이 다수화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정말 수급이 가볍겠죠. 그래서 이 대표주자들 기준으로 해서는 다음 달 초 정도가 만기 매물, 큰 매물은 일단락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이 상태에서는 담보 부족 매물들도 더 이상 포기하고, 야, 이제 뭐 연장도 안 된다니까 그냥 팔자. 뭐 이렇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금 2.7% 빠지고요. 코스피는 1.6%. 오늘 등락 종목 수가 중요한데 코스닥은 지금 출발한 하락 종목이 1,400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장중에 변화가 있을지. 뭐 오늘은 뭐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다 빠지겠죠. 영풍제죠. 오늘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거래가 될 리가 없겠죠. 1,800만 주군요. 그리고 정정합니다. 보니까 지금 반대 매매가 5천억대다 이런 말 나왔는데 그게 틀린 얘기더라고요. 영풍제지 반대 매매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거래 정지 때문에 체결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그게 포함돼 가지고 좀 과장됐더라고요. 그래서 영풍제에 대한 반대 매매 할 금액까지 포함입니다. 오늘 체결이 되면 실제로 반대 매매가 되겠는데 4,943억이 영풍제지가 반대 매매군요. 4,943억. 어제 만났던 스탁론 대표님도 사실 계약 직전까지 계약서 사인 직전이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영풍제에 자기들이 돈 빌려줬으면 와, 이 한 방에 갔겠구나. 내 인생이 한 방에 갔겠구나.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참 인생이란 게 그런 거 보면 금융은 위험의 연속입니다. 자, 영풍제지가 오늘 한가 직행인데 이건 뭐 한 대여섯 방 한가 가겠죠.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빨리 과거와는 달리 과거는 뭐 조사한다 그래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지금 조사하면 한 1년 후나 2년 후나 뭐 나오겠지 뭐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과거부터 출발된 주가 조작건들이 속속 그냥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 음. 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낙폭이 좀 큰 편입니다. 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도 좀 안 좋아서 지금 클라우드 쪽이 뭐 구글의 클라우드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오늘은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게 에코프로, 에코풀, 포스코 PM, 포스코 홀딩, 특히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포스코 홀딩스도 결국 7월에 그 난리통의 원점으로 가고 있는 참 안타깝네요. 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스코 같은 우량주를 가지고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자, 그래도 TCC 스틸 엑세스 바이오 플러스 나왔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요즘 국민연금이 화장품 좀 많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 영향인지 지금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그런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이것도 좀 그냥 올라가는 모습이 좀 찝찝하네요. 억지로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흑산 데코피아가 플러스 났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매를 맞은 종목들은 좀 덜을 끄고 7월에 7월에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다 한미 반도체도 요즘 신용 그
전기금리 100%를 올렸어요. 한미 반도체. 그래서 그 영향인가요? 한미 반도체가 약하고요. 램보 로보틱스도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루닛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7월에 그 개인들의 순매수 1위가 루닛이더라고요. 근데 8월에는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금의 이 하락 국면의 이것들이 이때 산 그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나오는 매물들이 많아서 이런 것 같고 7월 말 그 뭐 이쪽 루닛은 거의 다 만기는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 참 희한하죠. 영풍재지 하한가 한 대여섯 방이 예약되어 있는 종목인데도 오늘 그래도 2000주를 2029주를 사시는 분이 있어요. 참 주시장은 작든 인벤티지 랩도 그 신용일 점거금리를 100% 올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하락도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은 좀 수급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분석하고 해석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리포트도 잘 종목 리포트 안 올리는 게 올려봐야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본질적인 요인들이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시장은 지금 이 꼬인 수급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서 본질적인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 판단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종목 분석 리포트도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겠지만 2차 전지가 특히 7월에 강세였던 이 종목도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다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노신소재. 요게 유명인기 유튜브가 추천한 8종목이었죠. 그래서 8종목이 좀 신용의 노출도가 좀 심하다. 특히 포스코가 심하다. 포스코 때문에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 DM, 뭐 포스코 스틸러스 온, 뭐 포스코 관련주들이 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지금은 특히 신용 그 만기 압력에 크게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거는 그들의 일이고 지금 증권사 지점들이 작년과 달리 신용 담보 부족에서 평온하다. 이런 분위기도 그렇다면 여타 종목들은 막 그렇게 지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타 종목은 그렇게 뭐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출발은 지금 뭐 아주 안 좋습니다만 신랄 같은 희망은 그래도 남아있다. 정말 오늘 반전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은 순매수입니다. 네, 요거 일단 조짐 괜찮네요. 자, 시장의 지금 흐름을 정확히 아셨죠? 그래 제가 답답해서 시장의 원인을 계속 분석하려고 어제는 발로 뛰었더니 아주 피곤하더라고. 업계 얘기도 듣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주가 하나가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제 카페에 그 하락률 상위 종목 9월 이후만 하는 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고점, 이 고점 대비하면 엄청 빠졌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한화 오션이 3분기 흑자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케락스님, TCC 스틸, 네, 다시 한번 설명드려 002710인데, 지금 사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계속 말씀드리는 본질적인 얘기가 안 통할 장세지만, 그래도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 KCC 스틸은 또 매니아들이 있어요. 매니아들이 있고, 한데, 핵심은 요겁니다. 니켈 도금 광판은 이게 원통형 배터리의 껍데기입니다. 각형 배터리도 그렇고요. 근데 원통형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가 다
내년부터 생산을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통형 배터리에 껍데기 그걸 캔이라 그러죠. 캔 수요 원래부터 EU에서는 옛날부터 배터리 캔을 유일하게 공급해 왔는데 네 2009년부터 했군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기존에 딱 타이밍이 절묘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완공했다는 뉴스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올 4분기까지는 정설 라인 기존에 7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늘렸다. 많이 늘렸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원통형 배터리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니켈 도금 강판 부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당장은 적자지만 미래 부분에 이런 성장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강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매니아들도 있어요. 7월에 많이 올랐는데도 버티네요. 매니아들이 있는데 모르게 최근에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기업이 장사 잘 된다는 것만큼 좋은 재료는 없잖아요. 수급이야 어쨌건 저쨌건 간에 결국은 뭐 주거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이탈할 수는 있어도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가는 주인을 맴도는 강아지 같다. 때로는 멀리 갔다가 하지만 결국은 주인 옆에 붙게 돼 있다. 하는데요. 저런 요인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의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참 한가롭게 좀 들릴 정도로 지금은 본질적 요인들이 주가에 전혀 반영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9시 12분인데요. 수급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 과연 반전의 실마리가 됐지? 아니면 오늘도 그냥 맥없는 하락으로 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장 초반은 일방적인 약세입니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의 464억 그럼 뭐 평소 정도 야무지게 팔고 있다. 코스피는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엄청 매도가 나왔잖아요. 이게 다 이제 만기 연장이 안 되면 안 돼서 파는 물량이겠죠. 개인들 매도가 크다. 외국인 기관보다는 개인이 훨 많네요. 지금 개인의 물량은 정말 또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량들이다. 그게 다 이렇게 버스콘이 뭐 에코프로, 버스코, 퓨잼 이런 게 큰 비중, 2차 전지가 큰 비중을 차지, 2차 전지 대표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코스닥도 지금은 근데 외국인이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은 아마 이렇다면 에코프로 BM 이런 거 공매도 환매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하락 종목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수로 보면 일단은 신랄 같은 희망은 계속 가져도 되겠다. 오늘 시장이요. 어제는 좋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출발은 암울하지만 좀 호전될 가능성은 있다. 루닛이 플러스 났군요. 그래서 루닛도 제가 살펴드렸죠. 루닛 7월에 개인들이 순매수 1위 종목이어서 이 종목들이 만기가 들어와서 그 매물 영향들 때문에 약세를 좀 보여왔으나 이제 거의 다 이번 주 정도로 거의 뭐 큰 거는 다 해소된 것 같아요. 자, 인벤티지, 큐리옥스 바이오 이런 것들은 뭐죠? 다 낙폭이 큰 종목들이죠. 그래서 낙폭이 큰 거 어제도 올려드렸는데요. 야, 제가 낙폭이 큰 거 이런 거 주가 급락기마다 계산해서 좀 올려드리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장기간 올리기는 처음이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러고 있는지 9월 이후 주로 낙폭과다 하락률 9월 2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째 이러고 있네요. 10월 20일 어제 기준으로 본다면요. 뷰노 이런 것들은 원래 있는 종목들이고 바이오 9월 이후 8월 중순이 강세를 바이오 로봇 자율주행이 그동안 선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에코프로 지금 45% 9월 이후 하락률이 그다음 필에너지
이 무상증자분 제외합니다. 41%. 2차 전지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에코앤드림 40.9%.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2차 전지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로봇, 자율주행은 이미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계속 제가 이런 편 씁니다만 많이 묻다 아이가. 그래서 반등하는 겁니다. 주식은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는 없어요. 물론 지금 뭐 영풍재지나 뭐 이런 것처럼 악재에 의해서 빠지면 그건 답도 없는 얘기지만 지금은 아무 악재도 없는데 폭락한 종목이 수두룩하잖아요. 그게 다 수급 때문에. 이제 보니까 신용 만기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올해는요. 뭐 제가 데일리에도 정리했지만 라더견 사태, 바른투자연구소 이렇게 이제 금감원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몇 년 동안 음지에서 잘 해먹다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네, 결국 라더견 사태, 바른투자연구소 이제 영풍재지까지 영풍재지는 특히 키움증권이 지금 3천억에서 5천억까지 손실이 날 거다. 이러니까 모든 증권사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증권사들이 막 리스크 관리에 막 나서는 게 지금 작금의 일들이 여기에다가 7월에 엄청난 역대급 쏠림 현상까지 겹치니까 올해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시에 다 몰려요. 그래서 그때 제가 7월에도 데일리에서 그런 거 많이 썼지 않습니까? 7월에도 시장에 어른이 없다. 시장이 도를 넘었다. 시장의 정상화, 지독한 쏠림 현상, 이렇게 하면서 제가 30년 겪으니까 이렇게 쏠림 현상 되면 참 후유증이 크고 깊더라 하는 걸 봤는데 결국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선량한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악재도 없는 종목이 계속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일단 지금 코스닥은요. 이렇게 신용 만기 매물도 있고 담보 부정 매물도 있는데 상당액의 자금이 포스코든 코스피로 가서 집 나간 며느리들이 거기 가서 묶여가지고 못 돌아오니까 개인 투자들이 대부분인 코스닥 시장이 이제 뭐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급도 취약하고. 네, 솔야돈 2차전지 주요 가치는 모두 10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입니다. 전극은 100%는 신용 만기 연장이 안 된다가 핵심입니다. 자, 아메리카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정말 제가 예전에 이번에 몰빵펀드 내놓을 때도 옛날에 미래에셋이 흑역사 하는 자료들 제가 올렸던 이유가 또 이번에 또 이런 일 또 만들잖아요. 차화정 사태도 미래에셋이 만들었고요. 뭐 물론 요즘 주식 경험이 얼마 안 되는 분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미래에셋 얘기를 어디다 해봤죠? 제가 한번 여기 찾아보시면 제가 미래에셋이 만든 흑역사들 뭐 인사이트 펀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고 7월에 썼겠군요. 몰발 펀드의 부작용 제가 이미 7월에 그걸 보면서 비정상리 양극화 이런 거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시간 나면 읽어보십시오. 옛날에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이지라니까 정말 제가 참 유감스러워요. 참 유감스러워요. 결국 이번 난리도 타이거 2차전지 이 몰빵 펀드 때문에 드러난 일인데 일에 있어서 항상 이런 일을 역사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미래에셋은 흥행은 수수료는 많이 받겠지만 펀드 판매가 늘어서 시장과 그 피해가 불가피할 거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 안타깝습니다. 좀 시장에 어른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워렌 버핏 같은
그런 흐름이 있어서 시장을 좀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자, 그러는 와중에 플러스가 조금씩 등락한 JLK 다, 지금 고개 드는 종목들 공통점을 보면 루닛도 그렇고, 인벤티지랩, JLK, 메어이즈, 이것도 다 9월 이후에 낙폭 과대주에 속한 종목들이네요. 자, 과연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자, 9시 우리가 한 반까지는 미국 시장의 심리적 영향. 근데 오늘 만약에 돌아선다 내일까지도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우리는 이미 미국이고 뭐고 간에 우리 혼자 지금 코스닥 혼자 엄청 빠졌잖아요. 혼자 엄청 빠졌는데요. 같지 않게 IMF보다 더하게 빠졌는데 여기서 유지해서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755니까 지금까지는 760이 깨졌어요. 네, 제일 오늘의 암울한 스토리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에 한 3, 400억 순매도다. 그러면 참 깝깝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래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 빨리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된다. 근데 아직은 오늘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겠는데 오늘 내일 힘겨운 싸움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낙폭이 컸던 바이오, AI, 의료 관련주들이 좀 고개를 드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 화장품주들 보입니다. 자, 10분 지나서 수급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10분 지났는데요. 코스피 보면요. 자, 코스피 보면은 아까보다 그 약간 하락폭이 약간 줄었고요. 외국인들은 순매도가 많네요. 379억 더 늘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코스닥은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코스닥은 아까보다 낙폭도 역시 약간 줄었는데 지금 2% 빠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네, 아깝다. 순매수가 87억 정도 줄었습니다. 살짝 줄었지만 여전히 순매수가 우위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기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선다. 그럼 상당히 좀 무거울 흐름인데 지금까지는 락쇼 그런 분위기네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좀 낙폭이 컸던 바이오, AI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가 나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그 종목들은 살짝 일찌감치 매를 많이 맞았던 종목들이죠. 다시 한번 제가 계산해 놨는데요. 역국가대주 보면 뷰노, 파로스. 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신용이 안 돼. 원래부터 신용이 안 됐어요. 이런 데는 신용 영향이 없는데 막 루닛 이런 게 막 밀리니까 얼떨결에 이런 거 다 따라서 밀린 거죠. 저는 좀 일찌감치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속상한 게 뭐냐 이런 분들 이런 쪽이 이제 선량한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네 이런 쪽으로 이렇게까지 하락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해 버리니까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사장 같았으면요 직원들이 지금 2차전지 지금 인기 핫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ETF 만들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면 예레 인놈아 이런 짓 하지 마라. 제가 사장 같았으면 그랬겠죠. 내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피해가 얼마나 생기느냐 아냐 우리 회사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알겠냐. 그게 수수료 수익보다 훨씬 큰 손실이 올 거다. 이런 짓 하지 마라. 저 같으면 막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원로들의 삶의 경험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지금의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라더견이나 이런 사람들 제가 어제도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라더견이 실질 주체는 아닌 것 같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정치권이든 뭐든 그걸 비유하는 왜냐 이건 그냥 우리 그냥 가볍게 하는 루머 수준입니다. 제가 딱 라더견 그때도 사건 났을 때 저 사람이 왜 도망을 안 가고 유튜브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지?
굉장히 정무적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전형적인 바지거든요. 튀어야죠.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보따리 사가지고 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런 머리로는 저런 일을 꾸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인데 자, 3부 토건 같은 게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건설주가 좀 움직이나요? 건설주가 약간 움직이는군요. 지금 푸틴이 위독하다 이런 YTN에 뉴스가 났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없네요. 전쟁은 노인들이 일으키고 피는 젊은이들이 흘린다. 그런 노인들 참 지금은 참 젊은이들 불행한 그런 나라들은 젊은이가 참 불행하지. 지금 최근에도 인해 전술로 휴먼 웨이브라 그러죠. 외신에 나던데 휴먼 웨이브로 해서 어제도 러시아 군인들이 엄청 죽었다 그럽니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인해 전술이 웬 말입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폭격을 해야 되는데요. 머리는 1940년대 전술로 가고 시대는 21세기를 보니까 자 어쨌거나 좀 우크라이나 얘기가 좀 되면 건설주들이 한번 부수고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그 경험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런 한미 반도체니 공장주들이 지금 안 빠졌잖아요. 이거 갖고 있으신 분들 지금 룰루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만약에 V자 반등하면 확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제가 볼 때는 지금 덜 빠진 종목은 일단 현금화 하는 게 안전하다. 본질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지금 본질적인 얘기가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이 좀 적은 종목들은 덜 빠진 종목들은 빨리빨리 현금화 해두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다.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요. IT도 약하고요. 게임주들은 네, 네오위즈도 뭐 게임주들은 무난합니다. 작년에 게임주들이 참 고생 많이 했죠. 그 증권사 직원들도 작년에 게임주들 반대 매매 때문에 힘들었다. 뭐 작년에는 미메이드가 예를 했겠죠. 오늘 하이브가 많이 빠지는군요. 엔터주들이 많이 빠지는데 뭔 얘기가 있나? 엔터주 피크아웃 얘기는 좀 있는데 엔터주들이 꽃이 활짝 지금 절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옵니다. 엔터주들이 땅폭이 크네요. 및 JLK, 네, 딥노이드 AI 의료주들이 얼추 고개를 듭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빠진 만큼 빠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만큼 빠진 주식은 엄청 빠진 주식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덜 빠진 종목들은 빨리빨리 현금화 하는 게 그러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 빠질 때 내 주식 안 빠졌다. 내 주식 좋은 주식이다. 이러면요. 결국 주식은 다 처지가 비슷해집니다. 자, 포스코 DX 이런 포스코 관련주들도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이런 주식 다 원위치 했군요. 네, 포스코 엠텍 이런 주식도 8월에 포스코 바람에 갔다가 원위치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제일 그런데 역시 그 소위 말하는 그 대표주자들만 지금 매물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나머지 주들은 뭐 미리 워낙 2차전지 여타 종목들도 그러니까 2차전지 여타 종목주들은 좀 선의의 피해자다 볼 수 있겠죠. 대표주자를 다 밀리는데 자기들 별 수 있겠습니까? 음.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으면 지금 뭐 화장품 뭐 실적 좋아진다 이래서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가 지금 통할 장이 아닙니다. 바이오
태우장 강세고요. 삼성바이오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냈습니다. 참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뭐 오스코텍 유한양에 대해서는 리포트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합니다. 결국은 OS를 봐야 되는 OS를 봐야 된다. OS가 생존율입니다. 이 생존율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투약한 환자들이 사망을 해야 다 집계가 됩니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항암제를 썼는데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 그게 중요한 지표 아닙니까? 참 그분들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네, 지금 우리가 통상 항암제를 해가지고 5년이죠. 의학계에서는 5년 생존하면 완치라고 표현합니다. 완치. 우리가 들을 때는 완치하면 완전히 치료됐구나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항암제를 써서 5년 살아남으면 완치됐다. 이게 의학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식수술 이런 건 3년일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생존하면 완치됐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 유한양이 아직도 끝나기 마치 지금 주가는 뭐 임상이 실패한 것처럼 나오는데 전혀 그건 아니다. 또 의견이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애널리스트 간에. 근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관들은 확 팔았잖아요. 유한양 같은 거는 기관들은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도 많이 샀네요. 유한양이라는 경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꿀 아니냐. 응? 우리가 언제 기술 수출이 잘 돼? 그건 제 생각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 생각이지만 저는 제 생각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언제 뭐 기술 수출에서 앞으로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받아야 할 로열티가 1억 1,500만 불 남았죠. 아이스톤만 해도요. 로열티는 둘째 치고요. 앞으로 두고두고 얘기 나올 것들이 호재들이 많아서 지금 만약에 오스코텍을 보유하고 있다 그랬으면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동차는 어떤가요? 자동차도 어제 GM이 전기차 생산량을 GM은 지질이도 전기차를 못 파는 회사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그 내연기관차는 미케닉이고요. 전기차는 일렉트릭입니다.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를 잘 만들지 않겠느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손흥민이하고 유현진이 얘기해요. 다른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외국인 매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아까보다 낙폭이 좀 커졌어요. 1.7%. 아까는 1.4%였는데요. 다시 밀리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데요. 728억 더 팔았네요. 오호, 많이 팔았습니다. 뭘 팔았을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밀렸죠. 어제 미국의 자동 클라우드의 실망이고 미국의 AMD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도 좀 빠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닥은요 매수가 많이 줄었네요. 코스닥은 지금 아까 적을 때는 2.6%라서 10분 전에는 2%였거든요. 낙폭이 조금 커지고 매수도 아까보다 303억 빠졌네요. 303억. 그래서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0분 전에 비해서 수급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신용 만기 매물 이런 거는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개장 초반에 싹 정리가 돼서 이제 개인이 코스피는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최근 10분 동안 아주 세게 나오고 이러면 참 깝깝하죠. 지금 외국인 매물이 이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시장이.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대장 초반입니다. 그래서 한 10시 반 이후부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도 제일 볼 거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이 많이 팔면 그 매물을 지금 받아줄 곳이 없다. 일단 첫째로 보시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은 이제 760 정도가 엊그제 저점이었는데 지금 750선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도 만약에 750선에 가게 되면 또 새로운 담보부족 매물이 나올 수 있다. 한 단계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흐름이고. 근데 다만 주가 하락이라는 게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맞을 때 처음 맞을 때는 아픈데 자꾸 맞으면 그것도 적응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의 뭐 인벤티지 랩이나 큐리옥스 바이오, JK 이거 등등의 상승으로 볼 때는 많이 맞았던 초기에 이미 많이 폭락해서 두드려 맞았던 주식은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을 잡아가는구나.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서서히 종목별로. 물론 아직도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렇게 막 신용 만기 매물, 연장이 안 되는 매물 등이 나오는 쪽은 아직도 매물이 거세지만 미리 많이 맞았던 종목들은 이제 뭐 충분히 맞아가 더 맞을 자리도 없고 맞아도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런 조짐은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동향을 자꾸 보면 오늘 그 다음에 보실 때 등락 종목 수인데 오늘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습니다만 시장 내부적으로 볼 때 우리 하 대표가 계산해서 올려준 이런 낙폭과 대주들이 좀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면은 시장이 빠지는 종목은 빠지지만 아직도 싱싱한 신용 매물이 있는 종목은 빠지지만 많이 빠진 종목은 바닥을 잡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한미반도체, 이어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빠지는데요. 지금 이런 종목들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고 룰루랄라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대적 낙폭이 졌다면 일단 현금화하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본질적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제가 IMF를 겪었지만 IMF보다 훨씬 더한 일방적인 흐름입니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 분명한 거는요. 이런 수급적 요인 때문에 빠졌을 때는 돌았을 때 강력하게 V자 반등을 하는데 그게 임박은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과연 언제 어떤 계기로 벌어질지 그것만 남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애청자님 지금 다들 너무 힘드실 겁니다. 다들 너무 힘드실 건데 아마 주식 투자자 중에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든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반등 초기에 놓치지 않고 공략해서 손실을 빨리 회복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시더라도 계속 시장을 주시하면서 그 반전의 초기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남은 시간 장중 속보로 계속 여러분과 소통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극적인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제가 분발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